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화창한 하늘에 또다시 몰려든 먹구름. PPI 물가도 완전히 꺾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우려에 또다시 깨갱한 시작. 미국 증시가 혼조세 속에 장을 마감했다. 오늘은 생산자 물가 지수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 위기, 리스크와 부채 한도 협상 지연 소식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종목 장세가 짙어지며 지수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S&P 500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하였고 나스닥, QQQ는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의 둔화 소식에 힘입어 0.5% 상승하였다. 하지만 팩웨스트 은행의 무려 10%에 가까운 예금 인출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은행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고 그로 인해 반도체와 중소형 종목들이 나스닥 대형 기술들과는 반대 방향의 모습을 보이며 하락 마감하고 말았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최근 은행 위기는 완전히 끝이 났다고 호언장담하던 JP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 꼬랑지를 내렸다. 최근 국가 디폴트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패닉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내일 회집을 소집 중이라고 공개하며 일부 지역은행의 추가 위기 또한 완전히 끝이 나지 않았다고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었다. 한편 LPL 파이낸셜의 수석 전략가인 퀸시 크로스비는 4월에 도매 물가가 2.3%까지 집계된 것을 보면 가격 둔화가 확연하고 고용까지 완화됨에 따라 시장 친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또한 여전히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애플, 메타, 아마존, 알파벳, 넷플릭스 등의 팡 종목들이 올 한해 50% 급등하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두고 있다며 또한 AI 자동화 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전망도 매우 밝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필적할 만한 새로운 경쟁자도 없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됨에 따라 실적 호조로 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빅테크 시대는 끝이 났다고 단언한 누구의 발언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이다. 다 같이 지켜보자.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3배수 레버리지 ETF가 혼조세 속에 하루를 마쳤다. 그동안 강하게 상승하던 바이오 테크 라보가 오늘은 3.79% 하락하였고 반도체도 1.60% 하락하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그와 반대로 현금 흐름이 좋은 빅테크 중심의 방위는 오늘도 3% 넘게 상승하였다. 20년물 장기 국채 ETF인 TMF 역시 물가와 고용 둔화 분위기 속에 요 며칠 하락세를 뒤로하고 3.27% 상승 마감하였다. 2배수 레버리지 ETF는 지역은행 파산 우려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지연 소식에 타격을 받으며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 가운데 중국 테크 주식 앱은 징동닷컴의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힘입어 무려 7.13% 상승하였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곡버스 ETF가 어제 예기치 못한 CPI, 소비자 물가, 둔화 소식에 맥을 못 춘 데 이어 오늘은 PPI마저 완전히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자 망연자실했다. PPI 물가 지수 발표를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는 곡버스. CPI 4%대에 이어 PPI마저 2%대 특히자 여기저기서 탄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에 실망한 곡버스 투자자가 괴로워하며 말한다. 오늘도 완전히 망했다. 접자 접어.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희망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잠깐 가만히 있어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결렬 가능성이 10%래. 팩웨스트 은행 예금도 9.5%나 인출해갔다는데 이거 가능성 있다. 희망을 잃지 말자. 시장 폭락에 강하게 베팅하며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곡버스 투자자들의 희망 고문은 오늘도 계속된다. 반도체가 중국 꼬마에게 말한다. 어이 중국 꼬마 오늘은 왜 갑자기 신났냐? 전쟁 난다며. 중국 꼬마가 대답한다. 이제는 오늘만 살기로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신경 쓸래요. 다음은 불즈 ETN의 15개 개별 종목 소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선제 공격에 당황하던 알파벳이 본격적으로 대반격을 시작했다.
AI 바드의 발표와 함께 알파벳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오늘은 알파벳을 필두로 빅테크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며 불지의 상승을 이끌어 주었다. 반면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사이 남몰래 야금약 오르던 인텔이 오늘은 3.56%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퀄컴도 그 뒤를 따라 1.93% 하락 마감하였다. 다음은 주요 개별 종목 소식이다. 헬스케어 관련 기업인 펠로톤이 자전거 대형 리콜 소식에 주가가 폭락했다. 펠로톤의 주가는 이제 $7마저 붕괴되며 고점 대비 70%가 넘게 하락 중이다. 한편 알파벳은 구글 컨퍼런스에서 AI 검색 엔진을 공개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에 맞보를 놓았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 CEO를 사임하고 이제는 온전히 테슬라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타이어 기업인 구시어 타이어이다. 구시어 타이어는 미국의 대표적인 타이어 기업으로 전기차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주행에 대응할 타이어를 개발 중이다.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마모 정도, 공기압, 내부 온도, 노면 상태 등을 측정하고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전기차 기업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전기차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타이어 기술이다. 타이어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만 놓고 보면 5% 미만으로 빠른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개발하는 구시어 타이어는 다르다. 구시어 타이어는 미국 내 1위, 글로벌 3위 기업으로 이미 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테슬라를 비롯한 수많은 전기차 기업의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참고로 글로벌 1위는 프랑스의 미쉐린이고 2위는 일본의 브리지스톤이다. 이들 기업도 물론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크게 도약할 구시어 타이어를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강력 추천한다. 미국의 지역은행 위기 소식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늦춰지며 디폴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역은행은 예금 인출 사태에 따른 단기 이슈이다. 부채 한도 협상 역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좀 더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 배짱을 부리며 줄다리기는 계속하고 있으나 결국은 해결될 문제이다. 다 같이 망하도록 밥상을 뒤집을 만큼 멍청하진 않다. 협상 마감 시한이 이달 말이라곤 하지만 다음 주쯤이면 타협점을 찾으며 해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됨에 따라 시장은 환호할 것이다. 세상이 그런 것이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좋게 바라보면 한없이 좋아 보이고 나쁘게 바라보면 뭐든 다 부정적으로 보기 마련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는 결국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세상을 밝게 보고 시간 앞에 여유로운 투자자가 되자. 부족한 영상을 매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버리지랜드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